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PCD 모델링이나 그다음에 리토폴로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번 강의부터는 조금 더 이제 블렌더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블렌더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 단계에서 그 PC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좀 새로운 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이나 아니면은 앱스토어, 그다음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폴리캠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 툴이고요. 여기는 이제 보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둘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은 이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으면은 자동으로 스캔돼서 3D 오브젝트를 추출하는 그런 앱이고요. 이 앱은 사용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서 폴리캠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이신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폴리캠을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서 접근이 안 되면 구글에서 검색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운을 하고 나면 처음에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스킵 눌러서도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킵을 누르고 나면은, 혹은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빌더냐 아니면 디자이너냐. 저는 여기 3D 아트를 누르고 넘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면 맨 처음에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눌러주셔야 될 건 이 부분 혹은 이 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르고 나면은 이제 영상으로 찍을 건지 아니면 사진으로만 찍을 건지 맨 처음에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사진보다는 영상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도가 조금씩 변할 때마다 일일이 이 셔터 버튼을 눌러줘야 되지만, 영상으로 하게 되면은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변경이 있을 시에는 자동으로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자동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보다는 이 동영상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은 이와 같이 화면 넘어가고 어떤 사진들이 찍혔는지 여기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옆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죠. 그 다음에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사진도 이제 결국에는 동일하게 찍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 사진이 20장 이상 모이지 않으면은 부족하다고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사진은 20장 이상 찍고 돈을 눌러서 스캔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전 강의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한 오브젝트에서 여러 각도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밑에서도 찍고 밑에서 올려보듯이, 그 다음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로도 찍어주고, 잘 모를 때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최소 20장 이상 찍어준 다음에
돈을 누르면은 실행이 됩니다. 일단 이 폴리캠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앱들보다 좀 많이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좀 제가 잠시 한 5분 정도 옆에 있는 선풍기를 좀 찍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보시고 한 5분 정도, 한 20장에서 한 40장 정도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촬영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촬영한 이후에는 어 스캔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돈을 눌렀을 때 이제 3D로 만드는 사진을 3D로 만드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최대 아마 5 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물론 사진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시간도 적게 걸리겠죠. 그 대신에 이제 오브젝트 3D 모델링에 스캔된 결과물의 퀄리티가 많이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가장 적절한 빛이 있을 때 찍어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사진을 많이 찍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상공간 강의 시간에서는 방 내부를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폴리캠을 사용해서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스캔을 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물론 이제 폴리캠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한번 폴리캠을 사용해 보는 건데요. 이번 강의 시간에서 블렌더를 통해서 좀 방과 그 방에 들어가는 내부 아이템들을 블렌더로 만들어 볼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로 옆에 있는 뭐 마우스라던가 아니면 키보드 요런 거 아니면 노트북 같은 것들을 한번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진을 20장 이하로 찍으신 분들은 벌써 오브젝트 3D 모델링 추출링이 끝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찍었고요. 처음에 찍고 나면은 이제 돈 눌렀을 때 어떠한
퀄리티로, 디테일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로 하게 되면 당연히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겠죠. 대신에 너무 이제 로우의 뜻이 날 것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순수한 스캔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은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저는 64장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더 이제 용량도 작아지고 압축화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리킨 같은 경우에는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은 최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에서 10번 정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고 나면은 이와 같이 스캔이 되게 되고요. 여기 밑에서 프로세스, 메저, 크롭, 비디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마 크롭 기능일 것 같아요. 이제 스캔한 결과물에 대해서 큐브 형태로, 사각형 형태로 얼만큼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낼 건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축을 가지고, 요 네 가지, 그다음 이쪽에도 있겠죠, 동일하게 이 6가지 축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크롭해낼 거냐. 그래서 여기서 크롭을 한 이후에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다운로드 기능을 누르게 되면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로 이 파일을 내보낼 것이냐를 묻게 되는데, 그래서 프로 계정으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은 맨 처음에는 이 GLTF, 요 GLB라는 파일 형태만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요걸 누르면은 얼 포맷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3D 프로그램별로 있습니다. 블렌더에 호환할 수 있는 파일의 형태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C4D와 호환할 수 있는 형태로 마야와 혹은 오토캐드, 레빗, 라이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블렌더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OBJ, GLTF, FBX, DAE, STL, 마지막으로 PLY 이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다운받을 때는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마야나 C4D 전부 다 모든 3D 프로그램에서 호환되는 거는 이 OBJ입니다. OBJ와 이 FBX가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지금은 이 GLTF, 이 GLB 파일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분 어디로 파일을 저장을 할 건지 공유를 할 건지 뜨게 되고요. 특별하게 원하는 장소가 없다면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폴리캠으로 바로 3D 모델링을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이와 같이 압축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GLTF 이 구조로 열어보면 GLB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압축을 한번 풀어주세요. GL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블렌더를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은 인포트에서 여기 GLTF 2.0이라고 있죠. 이 부분. 그래서 GLB와 GLTF 이 두 가지 파일을 호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은 창이 뜨고 여기서 눌러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스캔이 된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보면 당연히 텍스처도 자동으로 들어와지게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전 강의에서 배운 리토폴로지로 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리토포는 3D 전문가들도 쉽게 할 수 없는 작업들입니다. 3D를 좀 짧게 배운 분들은 당연히 이 리토포 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숙련자분들도 이제 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 리토포 작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강의를 진행했을 때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요. 여기 3D Max 리토폴로지 보면요. 3D Max에서는 이거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희가 모디파이어를 이용하듯이 여기에서도 단순하게 리토폴로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리토폴로지가 되는 거죠. 보면은 탭을 눌러서 보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했었던 그런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라 스캔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파일들을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이 모델링을 얻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캔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동일합니다. 모델링을 구성하는 것은 이 폴리곤, 삼각형에서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모델링이라고 아마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스캔을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스캔이 되고 3D Max에서는 단순하게 버튼만 눌러주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블렌더에는 이런 기능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서 한번 모델링을 좀 해보는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옆에다 두고 따라 만들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 선풍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풍기의 이 앞부분은 서클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서클을 생성해 주고 로테이션으로 회전을 좀 줍니다. 90도. 그래서 정면을 보게 해주고 탭 눌러서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스케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사진에 가져온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촘촘하니까 메쉬 서클 만들어주고 애드 서클에서 이 벌텍스를 2배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64로 늘려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90도 주고 탭 눌러서 벌텍스가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스케일 됐죠. 그 다음에 안쪽을 잡아줘서 안쪽도 좀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이 부분 안쪽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에서 끝을 살짝 키워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이 부분, 이 깊이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 요 라인 굵은 선풍기의 두 날개를 끼울 수 있는 요 굵은 부분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대로 익스트루드해서 뒤쪽으로 당겨줍니다. X축 잡아서 축을 고정시켜주고 그다음 보시면 끝에가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죠. 여기서 이렇게 끝으로 약간의 곡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스케일을 살짝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살짝 뒤로 당겨줘서 곡선을 좀 주고요. 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선풍기 살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와이어프레임을 켜주시면 됩니다.
모디파이어에서 와이어 프레임 켜주면 네, 선풍기 살 표현이 되었죠. 바운더리 옵션 켜주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굵기를 더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굵은 부분 표현을 해줘야겠죠. 이 부분은 익스트루드로 살짝 확장을 해줍니다. 끝에 부분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두 부분을 이어야 되니 또다시 익스트루드에서 X축 잡아주고 뒤로 살짝 당겨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막혀 있죠. 요 끝에선, 다음에 이쪽 선, 다음에 또 안쪽 선까지 여기 세 라인을 잡아줍니다. 세 라인 잡아주고 단축키 P 눌러주면 세퍼레이트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셀렉션 선택한 영역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와이어 프레임을 꺼주시면 되겠죠. 모디파이어를 지워주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다음 뒷부분은 그냥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중심점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Set Origin에 Origin to Geometry, Origin to Geometry로 중심점을 맞춰주고 컨트롤 C, V 복사해주고 돌려서 빼서 로테이션 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살짝 요 홈에 맞춰서 들어가줘야 되니 살짝 뒷부분의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되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머리 뒷부분은 실린더를 만들어줍니다. Shift A 눌러서 메쉬에서 실린더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빼준 다음에 좀 옆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실린더는 90도로 눕혀줍니다. 90도로 눕혀주고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줘야 되니 자, 탭 눌러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둥그렇게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실린더로 만들어줘서 가운데를 잘라내주고 자, 딱 이 밑에 부분을 딜리트 해줍니다. 벌틱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이 두 양 끝에 있는 벌틱스를 잡아서 익스트루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밑에 부분 막아줍니다. 4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F를 눌러줘도 되지만 여기서는 단축키 F 해서 막아주고 A 눌러서 모든 버텍스 선택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F를 눌러주면 이제 모든 면이 다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뒷부분 쉽게 빠르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금 맞춰주고 이 정도 부분이면 크기가 꽤 맞죠. 이 뒷부분 조금만 더 납작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약간의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있죠. 이 부분도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잡아주고 일단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베벨과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주면 되죠. 일단 베벨을 한번 먹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그 다음에는 이 맨 뒷부분 좀 디테일적인 공유를 위해서 다 잡아주고 컨트롤 B를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눌러서 곡선을 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죠? 여기서 곡선을 주고 나가면은 훨씬 매끄럽게 표현이 되었죠. 이 부분에 곡률 잘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에가 좀 딱 붙어야 되겠죠. 여기선 컨트롤 R 눌러서 루프 컷으로 이 부분을 꽉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 이 뒷부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둥 부분 일단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쉬에 실린더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스케일 누르고 Z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이즈 맞춰주고요. 네, 사이즈가 딱 맞춰졌죠. 사이즈를 맞췄으면 이제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디테일을 같이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 부분에 약간의 곡률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 R 눌러서 스케일을 살짝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강의에서는 스캔해낸 단순하게 선풍기를 만드는 강의라는 점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캔한 거를 얼마나 똑같이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꼭 이렇게 선풍기가 아니어도 이제 스캔해낸 폴리캠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캔해낸 그러한 것들로 최대한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이번 강의에서 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표현이 되고 여기서 subdivision surface 3번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바닥과 딱 닿기 위해서 루프컷을 적용을 해줍니다. 네, 다 되었으면 높이 살짝 키워주고 그 다음에 버튼 만들어주면 되겠죠. 버튼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버튼이 보면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원이 한 번 더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실린더 밑에 부분 두껍게 하나, 그 다음에 X축이나 Y축으로 쭉 늘린 실린더 하나, 이 두 개를 조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물을 보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하면 되겠다를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그러한 능력을 조금 더 키워볼 수 있는 시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그대로 S 눌러서 한쪽 축만 이렇게 줄여줘도 되지만 지금 약간의 충분히 표현이 돼서 여기서 그대로 축만 좀 높이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의 크기가 맞고 구현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두 개를 조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J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J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둥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 기둥은 이 밑에 있는 바닥면에서 그대로 뽑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에서 영역을 만들어 주고 다음에 조금 움직여 줘서 기둥이 올라갈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뽑아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를 좀 원치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실린더를 맞춰서 실린더를 만들어주고 이 바닥 부분과 조인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인 모델링은 하나에서 뻗어져 나가는 게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뽑아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뒤로 당겨주고 익스트루드 해주겠습니다. 면이 너무 넓죠? 조금 줄여주고 익스트루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디테일한 확인을 위해서 루프 컷을 맨 위에다 한번 적용을 해줄게요. 밑에 부분도 너무 이렇게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루프 컷을 적용을 해주면은 이 공률을 좀 잡아줄 수가 있겠죠. 루프 컷 적절한 위치에 지정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고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을 잇는 부분도 만들어줘도 되지만 특별하게 일단 이 부분은 잠시 생략을 하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좀 파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캡을 만들어 줘야겠죠. 맨 앞에 뚜껑 요거는 단순히 실린더로 만들어서 막아 주시면 됩니다. 로테이션 90도 탭 눌러서 이 뒷부분에는 뚫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워주는데 이번엔 여기서 페이스 모드를 선택해주고 only 페이스만 딜리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고요. 살짝 키워주고 안에 깊이를 좀 주고 그리고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선풍기의 날개 부분 만들어 줘야겠죠. 자, 메쉬에서 플레인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메쉬의 플레인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탭 눌러서 컨트롤 R 루프컷을 2번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 부분을 지금 제가 만들려는 선풍기 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모양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직접 면을 가져와도 되지만 가져올 만한 그런 뭔가 특별한 형태가 아니라면 직접 이 펜을 이용해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다 만들었으면 여기서 모디파이어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3번 레벨을 3으로 키워주면 모양이 원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디테일은 원하는 만큼 다듬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 선풍기 날에 또 당연히 두께가 있습니다. 이 두께는 모디파이어에서 솔리디파이 이 평면적인 거를 입체감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디파이어에 솔리디파이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깊이가 생기게 됩니다. 깊이가 없던 2차원적인 플레인에서 이렇게 두께가 생기게 되고요. 이 두께는 여기 있는 이 thickness 이 부분을 건드려 주시면 됩니다. 이 옵션을 통해서 두께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쉬 실린더 이제 이 선풍기가 꽂혀서 이 날이 꽂혀서 돌아갈 수 있는 파츠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선풍기 날은 딱 중심점을 가지고 배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이 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어레이로 배웠었습니다. 자,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추가를 해주고 3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릴렉티브 옵셋이 아니라 오브젝트 옵셋 오브젝트 잡아주고 일단 여기서 컨트롤 A 눌러서 이 트랜스폼 값들을 초기화 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짝 내려왔던 게 없어지죠. 자, 이유는 여기에 트랜스폼 값에 약간의 지금 Y 값이 살짝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어레이가 적용됐기 때문에 살짝 내려가고 보시면 스케일도 약간의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가 복사가 됐는데 스케일이 줄어가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로 지금 어레이가 적용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 이 오브젝트에 컨트롤 A 눌러서 트랜스폼 값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Z 값에 각도를 조금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도, 이 날개 부분도 일단 트랜스폼 값을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중심점이 여기에 있죠. 중심점을 set origin에 origin to geometry로 해서 여기 가운데로 옮겨줍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 A에서 초기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가운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일하게 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잠깐 날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눈을 좀 꺼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Z값에 각도를 주면은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360도로 맞춰 줘야겠죠. 그래서 날은 3개니까 120도 곱하기 3 하면은 360도 딱 원에 맞춰서 배치가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어레이가 카운트가 4개가 된다면 당연히 이 Z값에 로테이션 값을 90도로 맞춰주면 딱 맞춰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선풍기 날은 좀 3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120도 맞춰주고 어레이는 3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조금 밖으로 빼주고 다음에 나머지 전부 다 켜주고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날 부분도 좀 매끄럽게 만들어 줄게요. Subdivision Surface 적용해주고 3단 그 다음에 루프 컷으로 매끄럽게 실제로도 여기 약간 곡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선풍기에 약간의 곡률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안쪽에 보면은 지금 약간의 그릇 형태로 되어 있죠. 원하는 형태는 이 सब디비전이 적용되기 전의 형태인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루프 컷을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잘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스무스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중심에 맞춰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의 깊이가 좀 있어 줘야겠죠. 쪽으로 살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선풍기 날이 꽂혀서 돌아갈 수 있는 가운데 심 부분도 필요하겠죠. 요거는 실린더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실린더 만들어주고 로테이션 스케일 줄여주고 스케일에서 X값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적당한 위치에 꽂히면 되고
SX로 길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선풍기 형태 완성입니다. 이제 여기서의 자잘한 디테일들은 맞춰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 버튼의 각도나 텍스처나 하나하나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위해서 이 안쪽 부분에 이러한 전선이나 그 다음에 요 고개가 꺾이는 부분, 그 다음에 회전을 담당하는 요 위에 눌렀다 뺐다 하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선풍기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포인트 부분만 그래도 따라 만들었으니 포인트 부분만 좀 텍스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에서 연분홍색, 쉐이드 스무스 좀 적용을 해주고요. 이러한 연분홍색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 핑크라고 이름을 저장할게요. 여기도 메인 핑크 컬러 잡아주고 이 날개 안쪽도 핑크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밑에 부분도 좀 추가를 해준다면 지정을 해서 칠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세퍼레이트를 해서 분리를 해서 좀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겠죠. 이 부분은 이거는 이제 머티리얼을 또 적용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스캔하고 리토폴로지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보면서 실제 크기에 맞춰서 또 실제 형태에 맞춰서 모델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 이 파츠 하나하나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실제로 약간 방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거를 이제 아이소메트릭 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방금 이 시간대 만들었던 한번 오브젝트들도 하나씩 넣어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하나씩 방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가 끝나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실제로 블렌더를 통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